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열 선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을기업 이해하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시행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 참고해서 강의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에서는 마을기업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과 마을기업이 어떤 게 다른 건지 설명을 드리고, 제 2장에서는 마을기업의 4대 요건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마을기업 사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장, 마을기업의 정의와 마을기업 성장 단계 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에서 기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이 가장 기업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을기업은 이런 기업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과 마을기업의 공통점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이 모든 활동들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을기업 시행지침상에 나와 있는 마을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마을 기업이라고 시행지침상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을 기업은 지역 공동체에서 지역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을 진행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게 곧 지역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익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면서 지역 순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루게 하는 게 마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기업 성장 단계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예비 마을 기업, 신규 마을 기업, 재지정 마을 기업, 고도화 마을 기업이 있고, 추가적으로 재기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예비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신규 주체나 비법인인 단체들이 예비 마을 기업으로서 지정되어 마을 기업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최대 1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이후 약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재지정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은 성장을 하게 되며 재지정 마을기업에서는 최대 3천만 원의 지원금을, 고도화 마을기업에서는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재기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 기업이 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재기 의지와 지정 요건을 다시 갖춘다고 하면은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활형 마을 기업 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비 마을 기업과 신규 마을 기업에 대해서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마을 기업은 말 그대로 예비 단계에 있는 마을 기업으로서 자치구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시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선발된 이후에는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약정 체결일로부터 약 2년간 예비 마을 기업을 유지하실 수 있고, 2년 이내에 마을 기업이 되지 못한다고 하시면은 지정 취소가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대 지원금은 1천만 원이며 자부담금은 20% 이상입니다. 사업비 편성 시에는 자본적 성격의 경비는 편성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구입비나 시설비는 편성이 불가하고, 또 인건비나 임차료 그리고 공공요금 등도 편성이 불가합니다. 그 외사항은 모두 신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도 비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법인화 그 진행 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 네, 다음으로 신규 마을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시행지침에 따라서 지정요건과 4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선정이 되는 지원사업인데요. 접수도 동일하게 예비마을기업과 동일하게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시도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비마을기업과 다른 점은 최종 선정심사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최대 지원금은 5천만 원이며 자부담금은 20%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신청하셨다고 하면은 자부담금 20%인 1천만 원 이상을 자부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 중에는 회원 5인 이상이셔야 되고 이 5인 이상인 회원의 80%는 지역 주민이셔야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자치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지역 주민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 경력도 5개월 이상인데 이 법인 운영 경력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입문교육을 진행하는데 그 입문교육을 필수적으로 마을기업 회원 5인 이상이 이수하셔야지만 신규 마을기업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린 청년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20%가 아닌 10% 더 적게 부담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건 청년 마을기업 부분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마을기업의 4대 요건과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기본적으로 4대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2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기업 4대 요건은 보이시는 것처럼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성은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기업의 의사를 결정하며 그리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고, 공공성은 당연히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의 이익, 공익적 목적을 같이 창출하고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 소비 교환 분배가 이루어지고 지역 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데에 기여하시고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성입니다. 마을 기업에서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매출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마을기업 4대 요건 중에서 공동체성의 지정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 5인 이상이셔야 되고 입문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이 입문교육은 저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입문교육을 말하고 있고 이수증도 저희 센터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꼭 이수하시고 이수증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민주적 절차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민주적 절차는 이제 의사소통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주셔야 되지만 출자를 하실 때 출자 금액도 개인이 30%를 넘기지 않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출자 금액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지분이 50% 이하로 맞춰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공성의 지정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이익보다 지역의 이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해 주셔야 되고 지역의 소득을 창출해 주셔야 됩니다. 또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공동체끼리도 서로 교류하고 또 지역 사회에도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면서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중립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는 허락되지만 마을기업이 지정되고 나셔서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홍보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마을기업 공공성 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으로 지역성의 지정 요건입니다. 당연히 지역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셔야 하고 지역 자원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 자원이라고 하면은
유무형의 자산과 또 인적 물적 자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수렴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라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주민 중심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 회원의 80% 이상이 지역 주민이셔야 되고, 만약 마을기업 회원이 5인일 경우에는 5인 모두 지역 주민이셔야 됩니다. 기업성의 지정 요건으로는 재화 서비스 공급 등을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조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최소 5개월의 법인 운영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비마을기업 예외 조항인데요. 예비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 운영 경력이 5개월 미만이더라도 예비마을기업 약정 체결을 한 경우에는 바로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마을기업 4대 요건 중 운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성의 운영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자자 확보를 지속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운영 요건 다시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성의 운영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출자자를 확보해 주셔야 되고, 회원 5인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5인이 안 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건 운영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의사결정이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업의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마을기업 4대 요건 공공성의 운영 요건으로는 고용 형평성의 확대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하고, 또 사회적 환원을 연계하셔가지고 사업 내용과 계획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 중 지역성의 운영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교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기업에서 앞장서서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마을기업 근로자의 70% 이상을 지역 주민으로 고용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마을기업 4대 요건 중 기업성의 운영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순이익의 30% 이상은 무조건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영리 활동과도 철저히 분리해 주셔야 되며, 다음으로는 법인화된 기업만이 법인화를 유지해 주셔야 마을기업으로서의 운영 요건도 충족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의 유형 및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먼저 청년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마을기업으로서,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를 칭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규 마을기업 그리고 재지정 마을기업, 고도화 마을기업에도 모두 동일하지만 자부담금이 20%에서 10%로 절감되어 부담하기 때문에 청년 마을기업들은 훨씬 본인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요건에는 최소 5인 이상이셔야 하는 건 신규 마을기업과 똑같으며,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청년층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문교육 이수와 법인 운영 경력 5개월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학교들이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들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은
이 청년 마을기업 회원으로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청년의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하로 됐을 때는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도약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생 의지가 있으시고 또 제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은 연매출 5천만 원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1천만 원, 그리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부담금 20%가 있지만 지속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약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신다고 하면은 다음 연도에 이제 고도화 제지적 마을기업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수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중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상장 같은 건데요. 우수 마을기업에 지정이 되시면은 최대 7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더불어 자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두의 마을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마을기업은 일명 스타 마을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을기업 중에 전국에 있는 모든 마을기업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자부담 비율은 10%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마을기업들은 이 모두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시기를 모두 다 좀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을기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마을기업은 금천구에 위치한 수상한 협동조합이라는 청년 마을기업이고요. 이 청년 마을기업은 금천구가 문화예술 인프라가 되게 열악하다 보니 자꾸 문화예술을 찾아 떠나는 지역 주민들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골목상권 침체되면서 이 지역 자체가 배드타운화되는 지역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청년 조직들은 그런 금천구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서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인 닷을 2018년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단체는 2020년도에 수상한 협동조합 그리고 수상한 창고 등을 만들어서 지역 예술가들과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청년 로컬 액션에 참여해서 지역의 공동체 예술 문화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공연에 참여하면서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되고 이 기업에는 또 수익 모델을 새롭게 만들면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협동조합은 그 결과 2022년도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셨고 심지어 청년 마을기업으로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천구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연 예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상협동조합을 설명드리는 걸 끝으로 1강 마을기업 이해하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